네, 앞서 코로나19 관련 뉴스 전해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한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협회 모두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이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을 지속하겠다고 결정했는데요. 오늘 긴급 대담 시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김진현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결국 전공의 협의회가 집단 휴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무리한 재투표로 단체 행동을 강행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전공의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집단 휴진을 이어가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집단 행동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결국 정부와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언제든지 정부와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정부에서 원점,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원점 재논의를 하겠다고만 하면 저희는 파업을 당연히 중단할 것이고, 원래 일했던 일터로 돌아갈 거지만, 예. 앞에서는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이런 행정명령이나 아니면 업무 복귀 명령?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사실 고발이라든지 이런 행정명령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뭐 출산 휴가를 간 전공의한테 복귀를 하라고 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이렇게 몰래 가서 정말 몰래 가서 수술을 도와준 전공의나 아니면 뭐 자가격리 연관된 전공의도 있었고요. 사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이거 명령을 내린 건지 사실 되게 의문스러운데 이렇게 대화의 태도를 앞으로는 취하면서 뒤로는 이런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전공의를 압박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이 그리고 아직 태도가 명확하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고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단체 행동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의 신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네. 전공의 협의회 내부에서 다른 의견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번 집단 휴진 결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보시나요? 네. 다른 의견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총회를 두 번째 한 건데 첫 번째 총회 때도 당연히 반대 의견이 있었고요. 사실 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이상한 건데 말씀해주신 그런 절차상의 문제. 사실 뉴스나 기사 같은 거를 보면 부결이 되어서 파업 안 하기로 했는데 예. 또 올려서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기사들이 이제 언론에 배포가 되었는데 네네. 정확한 사실은 첫 번째로 이제 올라온 안건, 파업을 지속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과반수가 넘는 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희 규칙상 어떤 안건이 통과가 되려면 과반수의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네네. 않았고, 기권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기권표가 많이 나온 이유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까지 아직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때 기권표가 한 50표 정도 나오게 되어서 다시 한번 전공의들끼리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진행한 다음에 다른 대의원께서 이제 그 안건을 다시 올리셔서 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안건 자체가 폐기된 거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시청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의대 정원 늘리고 공공병원 짓겠다라는 정부안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반대하시는 건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하다 보면 조금 도움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심장 질환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환자한테 피부에 뭐 염증이 나 있으니까 연고를 발라줘야겠다라고 예. 하는 처치와 비슷하거든요. 사실 연고도 도움은 될 수 있죠, 피부에는. 근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심장에 있는데 그럼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 수를 늘리고 거기를 강제로 근무하게 하는 게 전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저희가 뭐 지역별 의료 격차라든지 아니면 기피과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의료계 안에서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거를 관통하는 해결책은 하나의 해결책이 있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사람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공공병원에 좀 더 시설이든 뭐 그건 설비든 이런 거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의사들이 그리고 환자들이 그런 병원에 조금 더 신뢰를 갖고 와서 네. 진료를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즉 전공의 수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표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계 파업을 소위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충분히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4천 명이 늘어나는 건데 예. 지금 전체 면허 수가 13만 정도거든요. 대충 3%, 4% 정도 늘어나는 건데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밥그릇 싸움에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근데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 집단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그 정책들, 이 공공의대나 아니면 의대 전원 확충이 전혀 문제를 해결 못하는 잘못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예.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전혀 의료계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사실 의견을 잘 반영이 되고 정확하게 정책이 잘 짜여졌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단체 행동까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예. 사실 장관님께서도 어느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하셨는데 의사협회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라고도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정책,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 모든 의료 정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게 지금 특히 젊은 의사들이 예.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태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우려가 큽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대변인님도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